오늘은 남자 잘못 만나서 꿈을 버리고 비극적인 삶을 산 여자 밀레바 마리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남자를 만나 꿈을 포기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여성, 아인슈타인의 아내였던 밀레바 마리치의 이야기다. 1914년, 한 남자가 그의 아내에게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한다. 1. 내 옷을 세탁하고 깨끗이 수선 정돈해놓을 것. 2. 하루 세 끼를 식사 시간에 맞춰 내 방으로 가져올 것. 3. 내 침실 및 서재를 깨끗이 정리하며 특히 내 책상은 만지지 말 것. 4. 사회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와의 다음과 같은 모든 개인적 관계는 포기한다. 1. 집에서 내가 당신과 같이 앉아 있는 것. 2. 밖에 같이 외출하거나 여행을 다니는 것. 3. 나와의 관계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 내게 어떤 친밀감도 기대하지 않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질책하지 않을 것. 4. 내가 요구할 때는 언제고 나에게 말하는 것을 중단할 것. 5. 내가 요구할 때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내 침실이나 서재에서 즉시 나갈 것. 6. 아이들 앞에서 말로든 행동으로든 나를 비하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 그가 이 조건들을 수락한다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건들은 부부 사이의 애정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것으로 아내에게 이러한 가혹한 조건을 제시한 남자는 다름 아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여인은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밀레바 마리치였다. 밀레바 마리치는 아인슈타인과의 만남으로 인해 매우 비참한 삶을 살게 된 여인이다. 아인슈타인이 훌륭한 남편이나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은 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그의 의붓딸 마르고트와 1912년부터 1955년까지 주고받은 약 1300통의 편지가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아인슈타인과 첫 번째 아내 밀레바 마리치 사이의 편지들도 많이 남아있으며 이 편지들에서는 마리치의 비극적인 삶이 잘 드러나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밀레바 마리치에 관한 것이다. 밀레바 마리치는 1875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출생 시부터 고관절 탈구로 인해 약간의 절름발이였다고 알려져 있다. 어렸을 때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받은 좋은 교육 덕분인지 그녀는 수학, 언어,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했다.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는 밀레바가 15세가 되었을 때 당시 남자 학생만 다니던 명문 학교에 그녀를 입학시켰고 그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수학과 물리학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이며 최고의 성적을 얻었다고 한다. 아버지의 재산 덕분에 그녀는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여성들은 대학에 입학할 수 없었지만 곧 그 제한이 해제되어 21세가 되던 해에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당시 동급생 6명 중 유일한 여성이었다. 당시에는 생계를 위해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여성이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하기 위해 대학에 입학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학문적 성취로 간주되었다. 이는 밀레바 마리치가 당시의 다른 여성들에 비해 탁월한 인물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때 밀레바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아인슈타인이었다. 아인슈타인은 당시 마리 빈텔러라는 여성과 교제 중이었는데 그녀는 평범한 시골 소녀여서 지적인 아인슈타인과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밀레바를 만난 후 그녀가 똑똑하고 자신과 물리학에 대해 토론할 수 있을 만큼 대화가 잘 통한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 밀레바는 대학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으며 하이델베르그에서 공부할 정도로 물리학에 열정적이었다. 그 시간 동안 밀레바와 아인슈타인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감정을 키워나갔다. 밀레바는 아인슈타인의 지적인 면에 매료되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밀레바가 취리히 공대로 돌아온 후 그들은 연인이 되었고 아인슈타인은 이전 연인인 마리와 결별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다. 아인슈타인의 부모님은 그가 전 여자친구인 마리의 가족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와 결혼하기를 원했다. 따라서 그들은 아인슈타인보다 나이가 3살 많고 세르비아인이며 다리를 절고 있는 밀레바와의 관계를 강력히 반대했다. 기록에 따르면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밀레바를 늙은 마녀라고 부른 적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인슈타인과 밀레바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밝은 미래가 예상되었던 밀레바의 성적은 점점 나빠져 결국 필요한 성적을 얻지 못해 졸업에 실패하였다.
밀레바가 졸업장을 다시 얻기 위해 시험 준비를 하던 중 그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다. 밀레바와 아인슈타인은 이탈리아 코모 호수로 휴가를 떠났고 그곳에서의 관계로 임신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혼전 임신과 사생아를 낳는 것이 큰 수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밀레바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그녀의 마음을 몰랐는지 임신 소식에 기뻐하며 영원한 사랑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임신이 가져온 부담감 때문인지 그녀는 졸업시험에 또다시 떨어졌고 이에 낙담하여 베버의 지도하에 준비 중이던 박사학위 논문 작업도 중단했다. 결국 과학자의 꿈을 접고 출산을 위해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아인슈타인과의 별거 후 1902년에 그는 딸 리제르를 낳았다. 리제르는 이후 성홍열에 걸렸으나 그녀의 운명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사람들은 리제르이 어린 나이에 요절했거나 입양되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밀레바는 똑똑하고 유망한 과학자였지만 그녀의 과학자로서의 삶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그 시기에 아인슈타인은 스위스 베른의 특허국에 취업했고 1903년에는 아인슈타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직전에 결혼을 허락함으로써 두 사람은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양가 가족들이 참석하지 않아 축복받지 못한 결혼식이었다고 전해진다. 꿈이 깨진 후 불행한 결혼식을 겪은 밀레바는 성격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아인슈타인은 그녀의 잔소리에 스트레스를 받고 밀레바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아인슈타인은 특허청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그 일을 매우 싫어했고 일이 없는 시간에도 밀레바와 함께하지 않고 물리학 연구에만 몰두했다. 그 당시 퀴리 부부는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했고 이 소식을 들은 밀레바는 자신도 한때 물리학을 공부하고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것을 회상하며 우울해했다고 한다. 1904년에는 첫 아들 한스 알버트가 태어났지만 아인슈타인은 가족이나 가정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가족을 등한시하고 연구에만 몰두한 결과 아인슈타인은 3월에 광양자 가설을, 4월에는 분자 크기의 결정에 관한 연구를, 5월에는 브라운 운동에 대해, 6월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7월에는 고체를 구성하는 분자의 운동과 에너지에 대해, 그리고 9월에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대한 논문을 독일의 저명한 학술지인 물리학 연보에 발표했다. 물리학 연보의 편집자 렌트겐의 조수인 아브람 요페는 아인슈타인의 새 논문인 광전 효과, 브라운 운동, 특수 상대성 이론의 초고를 검토했다. 원래 초고에는 아인슈타인 마리치라는 이름이 저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출판된 논문에는 아인슈타인의 이름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새 논문이 적어도 아인슈타인과 밀레바 마리치가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밀레바 마리치가 단독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특허청에서 일주일에 6일 근무하는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1905년에 그렇게 많은 혁신적인 논문들을 잇따라 발표할 수 있었는지. 특히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논문에는 참고 문헌이 전혀 없어 아인슈타인이 다른 물리학자들이 발전시킨 이론을 도용하고 그 위대한 성과를 독차지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밀레바가 아인슈타인의 논문 작성에 학문적으로 기여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어 이러한 주장은 과장된 해석으로 여겨지고 있다. 밀레바가 그의 위대한 논문들에 도움을 주었는지 아인슈타인에게 영감을 줬는지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다. 아인슈타인의 명성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그의 권위가 커졌지만 밀레바와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고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취리히 대학의 부교수로 임명된 후 특허청을 떠나 취리히에서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다. 1910년에 둘째 아들 에두하르트가 태어났으나 아인슈타인은 가정과 가족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물리학 연구에만 몰두했다. 이로 인해 밀레바는 매우 외로움과 비참함을 느꼈다. 한때 훌륭한 물리학자가 되고자 했던 그녀는 이제 두 아들을 키우느라 바쁘고 남편과 물리학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누던 시절도 사라졌으며 연구 동료이자 남편으로서의 역할도 잃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사무실 여비서를 포함한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으며 1912년 베를린에 거주하던 어머니를 방문했을 때 이종사촌인 엘자 레벤타를 만났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다. 1913년 막스 플랑크는 아인슈타인에게 베를린 대학의 교수직을 제안했고 이에 밀레바는 가족과 함께 취리히에서 생활하자고 아인슈타인에게 간청했지만 아인슈타인은 베를린으로 떠났다. 결국 몇 달 후 밀레바는 어쩔 수 없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인슈타인이 있는 베를린으로 갔다. 그러나 이 부부의 결혼 생활은 더욱 어두운 그림자에 쌓이기 시작했다.
이미 사촌인 엘자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던 아인슈타인은 밀레바가 베를린으로 온 것을 반가워하지 않았다. 아인슈타인은 처음에 제시했던 무리한 조건들을 들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이 조건들을 따라야 한다고 강요했다. 이 조건들은 매우 굴욕적이었지만 두 아들을 위해 밀레바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나 애정 없이 파탄에 이르렀고 밀레나는 마치 가정부처럼 살고 있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인슈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밀레바는 자녀들과 함께 취리히로 돌아갔다. 밀레바가 떠나자 아인슈타인과 엘자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취리히로 돌아간 밀레바는 두 아들을 정성껏 키웠지만 아인슈타인은 그녀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혼에 동의한다면 노벨상 상금을 모두 주겠다고 제안했다. 결국 1919년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다. 아인슈타인은 실제로 노벨상을 수상하고 그 상금의 일부를 밀레바에게 전달했다. 밀레바는 이 자금으로 세 채의 집을 구매했으며 한 채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나머지 두 채는 투자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가정교사로 일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는 동안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던 둘째 아들 에두하르트가 20세가 되던 해에 갑작스러운 발작을 일으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약 2년 후 에두하르트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난동을 부리며 밀레바를 죽이려 했다. 이에 첫째 아들 한스가 경찰에 신고하여 에두하르트는 체포되어 스위스의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에두하르트의 병원비가 많이 들어 결국 투자한 두 채의 집을 팔아야만 했고 그 후 마리츠는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는 아인슈타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의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아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으며 아들의 상태가 모계족 때문이라고 밀레바를 비난했다고 한다. 심지어 에두하르트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고까지 말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밀레바와 그녀의 자녀들은 평생 아인슈타인을 원망했다고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레바는 계속해서 에두하르트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돌보았다고 한다. 장남 한스는 나중에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한스는 아버지인 아인슈타인을 평생 원망하며 아버지로서 대우하지 않았고 아인슈타인이 사망했을 때 슬퍼하지 않았으며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밀레바는 에두하르트의 병원비를 부담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1948년 취리히에서 72세로 세상을 떠났다. 에두하르트는 1965년 정신병원에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다. 밀레바는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뛰어난 여성 물리학자인 퀴리 부인과 자주 비교된다. 노벨상 위원회가 퀴리와 베크렐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하려 할 때 퀴리는 자신의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아내와 함께 상을 받지 않으면 노벨상을 거부하겠다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결국 1903년에 퀴리 부부는 함께 노벨상을 수상했다. 그들에게도 자녀가 있었으나 퀴리 부인 대신에 시아버지가 두 손녀를 돌보았다고 한다. 반면에 밀레바는 자신의 물리학적 재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아인슈타인에게 심하게 버림받았고 잘못된 남자를 만나 평생 동안 비참한 삶을 살았던 안타까운 여성이었다. 지금까지 남자를 잘못 만나 자신의 재능과 꿈을 펼치지 못한 밀레바 마리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